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65을 넘기면 인생의 대부분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제 남은 것은 건강 관리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일뿐이라고. 하지만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노년을 무겁게 만드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65 이후의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의 선택은 실수에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몰랐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지나쳐도 다시 돌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이 시기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이들은 같은 나이에도 하루하루가 평온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사소한 일에서도 미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특별히 불행한 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도 피로해하며, 밤이 되면 이유 없는 불안 속에서 잠을 설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재산이나 건강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지금 이 나이에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긴 시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많은 노년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자녀에게 둘러싸여도 외로운 사람을 보았고, 혼자 살아도 평온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되었죠. 65 이후의 10년, 어쩌면 15년은 인생의 보너스 시간이 아니라 인생을 정리하고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든이 되었을 때 당신의 얼굴은 전혀 달라집니다. 말투도, 눈빛도,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지죠. 문제는 이 중요한 시기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젊었을 때의 기준으로 노년을 살아가려 합니다. 여전히 인정받으려 하고, 여전히 비교하며, 여전히 참아야 한다고 믿죠. 하지만 그런 방식은 노년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10년을 지켜보며, 어떤 이들은 왜 편안해졌고, 어떤 이들은 왜 점점 고립되었는지를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그 끝에서 몇 가지 분명한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그 진실들은 화려하지도 않고 새로운 이론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쉽게 지나쳐온 것들이죠. 하지만 이 단순한 진실을 조금만 늦게 깨달아도 노년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저는 65에서 80까지의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단정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차분히 꺼내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이미 많이 살아온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말을 듣고도 그냥 지나친다면 남은 시간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이 멈췄다면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65을 넘기면 이제는 가능한 한 오래 살기 위해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물론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살아오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마음의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도 마음이 계속 불편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갑니다. 반대로 몸이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이 단정한 사람은 삶을 비교적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사람들은 흔히 노년이 되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괴로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비교하고 노력하고 참고 버티는 태도가 분명 도움이 되었죠.
그러나 그 태도를 노년까지 그대로 끌고 오면 마음은 쉴 곳을 잃게 됩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여전히 평가받는 위치에 있으려 하고, 여전히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게 됩니다. 이런 삶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젊다며 예전의 방식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몸의 나이가 아니라 삶의 단계가 이미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삶에는 각 시기에 어울리는 태도가 있습니다. 젊음의 태도를 노년까지 고집하면 그 태도는 더 이상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나빠서 힘든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지쳐갔습니다. 노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내려놓을지 정확히 선택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남은 시간은 계속해서 과거의 기준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의 노년은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무너짐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주 조용히 습관처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늦게 알아차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점에서 멈춰서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이 왜 더 이상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지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남은 시간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노년이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와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주 작은 어긋남이 오랜 시간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자녀가 변해서, 세상이 각박해져서, 시대가 너무 빨라져서,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말하죠. 하지만 오랜 세월을 지켜보며 저는 다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노년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커다란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익숙해져 버린 삶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참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는 것이 미덕이었고 가정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을 노년까지 그대로 가져오면 참는 마음은 조용히 쌓여 서운함과 불만으로 변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길 바라고, 알아주지 않으면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이런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조차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늘 책임지는 위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항상 중심에 서 있었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도 모든 것을 붙잡고 있으려 하면 마음은 쉴 곳을 잃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불안하고 물러나면 가치가 사라질 것 같아 스스로를 놓지 못합니다. 그 결과 관계는 점점 어색해지고 마음은 더 고립됩니다. 또 하나의 흔한 이유는 비교의 습관입니다. 젊을 때는 비교가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비교는 대부분 상처로 남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 다른 사람의 노후, 다른 사람의 건강과 형편을 보며 자신의 삶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이 비교는 삶을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진 것의 의미를 하나씩 지워갑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도 일부러 자신의 노년을 망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필요했던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는데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피로는 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뚜렷하게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마음은 무겁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약해진 것 같아, 내가 예민해진 것 같아 하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격도 의지도 아닙니다. 단지 삶의 방식이 지금의 나와 어긋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노년은 더 이상 내린막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삶을 다시 가볍게 만드는 중요한 선택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다시 편안하게 만드는지를 차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예순 이후의 삶을 조금 더 단정하게 만들어주는 10가지 사실을 차분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들은 대단한 지식도 아니고 새로운 이론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지나쳐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들을 어느 시점에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무게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사실입니다. 노년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와 맞지 않는 삶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도 여전히 예전의 역할을 스스로에게 요구합니다. 여전히 책임져야 하고 여전히 중심에 있어야 하며 여전히 버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의 단계가 바뀌었는데도 태도만 바뀌지 않으면 마음은 쉴 곳을 잃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데도 혼자서 계속 짐을 짊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며 깊은 서운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놓아도 되는 것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실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관계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의 폭이 중요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힘이 되었죠.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말을 줄여도 편안하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관계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런 관계 하나만 있어도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식적인 관계가 많을수록 노년은 더 피곤해집니다. 세 번째 사실입니다. 노년의 평온은 공정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음에서 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만큼 살았으면 이제는 좀 공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나이가 들수록 더 공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은 계속 다칩니다. 기대를 낮추는 순간 삶은 비로소 조용해집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 사실입니다. 노년에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말다툼에서 이기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해를 풀지 못해도 스스로를 잃지 않습니다. 이 태도를 갖게 되면 관계는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은 불필요한 긴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사실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젊었을 때는 설명해야 했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모든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거리 조절입니다. 여섯 번째 사실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자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수록 더 낮아지는 태도는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합니다. 반대로 조용한 경계를 지키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를 유지합니다. 일곱 번째 사실입니다. 비교는 노년을 가장 빠르게 소모시키는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수록 자신의 삶은 점점 빛을 잃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지금 가진 것의 의미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덟 번째 사실입니다. 노년을 괴롭히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을 놓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기억은 지나간 것이지만 태도는 현재를 지배합니다. 놓아야 할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매여 있는 마음입니다. 아홉 번째 사실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속도는 남들보다 느린 속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 속도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리듬을 찾는 순간 삶은 다시 호흡을 되찾습니다. 열 번째 사실입니다. 65 이후의 시간은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에게 정직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다시 살 수는 없지만 다르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자리가 점점 작아진다고 느낍니다. 예전에는 결정해야 할 일이 많았고 의견을 묻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역할이 분명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리는 서서히 줄어듭니다. 말을 해도 이전만큼 무게가 실리지 않고 선의로 한 조언도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생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역할이 줄어든다고 함께 줄어들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의 가치는 무엇을 해냈는가에 가까웠다면 노년의 가치는 어떤 태도로 존재하는가에 더 가깝습니다. 말수가 적어져도 존재 자체가 편안한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과도하게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자녀가 얼마나 효도하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느냐로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품격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감정을 앞세워 매달리는 대신 조용히 거리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 불편함을 느낄 때 자신을 희생하며 참는 대신 말없이 물러날 줄 아는 사람, 이런 태도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입니다. 저는 많은 노년을 보았습니다. 자존심과 품격을 혼동해 스스로를 더 아프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 말 없이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자의 사람들은 특별히 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불필요한 상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대적으로 가벼웠습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관심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다루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생기면 삶은 더 이상 외부의 반응에 의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같은 나이여도 표정에 여유가 생기고 말투의 각이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걱정에서 자기 존중으로 한 걸음 옮겨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이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되 스스로를 놓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의 피로를 인정하면서도 다시 삶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노년에 이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다시 시작할 힘은 없는데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마음이 단순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피로는 더 복잡합니다. 참고 버티는데도 지치고 포기하려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극단으로 기웁니다. 하나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바꾸려다 더 큰 실망을 겪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살아오며 저는 그 사이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길이 있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길은 모든 것을 긍정하려는 길도 아니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는 길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피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피로에 삶을 맡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노년의 피로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오래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로를 나약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삶이 방향을 바꾸라고 보내는 신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면 삶은 아주 조금씩 다른 결을 갖기 시작합니다. 노년에 필요한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대단한 결심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불편한 자리에 오래 앉지 않는 것, 말을 줄이고 몸의 리듬을 따르는 것, 상처가 되는 관계에서 조용히 한 발 물러나는 것, 이런 선택들이 삶을 크게 바꾸지는 않아도 마음을 덜 소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드러냄이 쌓이면 사람은 다시 자신의 삶을 붙잡을 힘을 얻게 됩니다. 노년에도 선택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제는 옳고 그름보다 편안함과 전움을 먼저 고려해도 됩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삶의 후반부에 어울리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선택을 바꾸기 시작하면 노년은 더 이상 그저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은 조금 더 숨을 깊게 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에 담아야 할지 차분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해가 조금 기울 무렵 집안이 조용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간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먼저 알아차리는 순간이죠. 노년의 시간도 이와 비슷합니다. 시끄럽게 알리지 않지만 삶은 이미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65 이후의 시간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더 큰 인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해질 뿐입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덜 피곤했다면, 누군가의 말에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았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덜 외롭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노년의 삶은 크게 달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삶의 결은 달라집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중 편안했던 사람들은 대단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하루를 정리할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조용히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잠시라도 멈추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곳에는 이미 많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건네도 좋겠습니다. 말없이 함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덜 외로워집니다. 오늘도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